자, 3강 3.3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일단 10Hz로 한 바퀴 돌렸고요. 진동수가 10Hz라는 거는 주기는 10분의 1초겠죠. 그래서 10분의 1초에 한 바퀴씩 돌리는 이 천장에 매달린 공을 한 바퀴 돌리는데 10분의 1초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얘는 20분의 1초당 한 바퀴씩 이제 돌린다는 소리겠죠. 그때 이 사이 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반지름 지름인데 L 제로다. 근데 20분의 1초씩 돌리면 이 반지름이 얼마까, 지름이 얼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냐 작냐 뭐 이제 그런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중력이 여기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장력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입방향 성분이 중력과 이렇게 같아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그럼 그 중에 장력 중에서 이쪽 안으로 향하는 힘, 이제 얘가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장력 중에 윗방향 성분이 중력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 중력. 근데 이 중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은 똑같은 공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장력의 크기, 장력 중에 중력 방향 성분은 항상 이 공의 중력과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주기가 바뀌어버리면 20분의 1로 오메가 각속도는 20분의 1초당 2파이를 한 바퀴를 도니까 2파이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오메가가 얼마냐면 40파이 퍼 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구심력을 생각해 보면 구심력은 이제 F는 mR 오메가 제곱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난 꼴이죠. 2배, 4배 가까이 늘었죠.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게 지금 4배 가까이 늘었어요. 왜 가까이란 말을 쓰냐면 이 R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지금 이 초록색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초록색이 늘려면 이 파란색 장력이 늘어야 되는데, 만약에 각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장력만 늘어나 버리면 이쪽 윗방향 성분도 늘어날 거예요. 장력 윗방향 성분. 그럼 이쪽 장력의 윗방향 성분이 늘어나면 중력은 그대로인데 윗방향 성분만 늘어나면 이 공이 구심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운동할 수 있는 구심력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면 중력하고 이렇게 상쇄가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중력이랑 똑같이 유지하면서 구심력만 커지게 하려면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겠죠. 얘가 이렇게 각도가 더 커지면 그 중에 이 장력 성분 중에 윗방향 성분은 조금 줄어든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향하는 성분이 좀 더 커질 거니까 결국 중력과 같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더 키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 빨리빨리 돌리고 싶으면 그만큼 각도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도가 커진다는 건 결국 이 반지름, 원운동의 반지름이 커지는 거니까 이 L이 더 커진다. 기억은 L보다 크다. 이건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 구심력의 크기는 방금 나왔듯이 2가 더 크다. 1이 더 큰 게 아니라 2가 더 크다니까 이건 좀 이상한 말이네요. 속력은 1이 더 작죠. 1이 2보다 더 작다. 맞는 거는 4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원운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fx. 그러니까 공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fx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x방향 성분의 힘 보는데 지금 이거 원운동하니까 힘 방향은 항상 이게 가운데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구심 방향인데 fx가 t가 0일 때 지금 여기 fx가 f0예요. 그 말은 여기 있다는 소리죠. 공이 여기에 t가 0일 때 이때를 말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때가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적용하니까 여기가 2t인 상황, 여기가 다시 4t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4t인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면 4t가 주기고요. 4t 동안에 2파이가 이제 각속도 오메가가 될 겁니다. 결국 오메가가 2t분의 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힘은 총 구심력은 F0인데 이 F0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구심력이 이제 mR 오메가 제곱 이거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d죠. 그러면 md 그리고 오메가 제곱이 4t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t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t를 넘깁시다. 그러면 지금 요렇게 식을 놓고 보면 t 넘기면 t의 제곱은
이제 4f 제로분의 md 파이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t는 루트 4f 제로분의 md 파이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2가 아니고 이제 4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2t일 때, 2t면 이때니까 이때면 지금 t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t이다. 그래서 니은은 괜찮은 말 되겠습니다. y 성분의 최대값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속도 최대값이니까 지금 이때는 지금 이렇게 오른쪽, 여기서 밑으로, 여기서는 왼쪽으로, 여기서는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y 성분의 최대값은 결국 이때에 물어봤거든요. 이때 속도, 어차피 속도 v는 r 오메가 생각을 하면 t 반지름 t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 있고요. 오메가가 얼마나 있냐면 여기 2t분의 파이, 2t분의 파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t가 아까 기억할 때 우리가 구했잖아요. 요거 이걸 그대로 써먹어 볼게요. 그럼 t 있고요, 파이 있고요, 2분의 1 있고 t가 요거니까 t분의 1이면 이거 역수해 주면 되겠네요. md 파이 제곱분의 4f 제로입니다. 이제 이거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을 다 해보면 2랑 여기 안에 루트 하나 되는 4 약분 될 거고요. 파이 제곱 파이 약분 될 거고 d는 약분시키면 위에 하나 살아남겠네요. 그럼 맞는 거는 m 밑에 거 하나, 위에는 fd. 이거 딱 맞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과 디귿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똑같은 각속도로 돌고 있는데 얘는 각도가 조금 작고요. 이제 얘는 각도가 좀 큰 상황이네요. 근데 같은 가속도로, 같은 지금 오메가 각속도로는 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질량이 얘는 2m, 얘는 m이에요. 그럼 여기는 중력이 2m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쪽 장력 중에 위로 향하는 성분이 이제 2mg만큼, 앞 밑도 2mg니까, 그리고 그 중에 앞으로 가는 성분의 힘이 90력이겠죠. 근데 그 90력이 b가 a의 2분의 3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f0면 이쪽 90력이 2분의 3 f0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중력이 mg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장력 중에, 이 장력 중에, 그러니까 이게 TQ죠. TQ의 장력 중에 윗방향 성분, 이게 이제 mg여야 되고, 이제 이쪽 원의 구심으로 향하는 이 방향의 크기가 2분의 3f0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 세타, 이거 탄젠 세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다 지금 수치가 지금 공통된 기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세타를 말해 봅시다. 지금 이게 세타 B면 이쪽이 세타 B죠? 이쪽이 세타 B.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B 하면은 지금 요것분의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B 하면은 mg분의 2분의 3 f0고요. 똑같은 논리로 탄젠트 세타 A를 따져주면 지금 여기가 세타이면 여기가 세타 A니까 2mg분의 f0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물어봤으니까 A분의 이렇게 나눠주네요. 그럼 mg 없어지고 f0 없어지고 나머지 약분할 거 다 해보면 3 나오네요. 그럼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운동에너지 비교하는 거 나오네요. 운동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제곱 요걸 한번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구심력도 90력이 r분의 mv 제곱 혹은 이제 r mv 제곱 이런 꼴이니까 결국 v 제곱, 아니 v가 아니지, 이거는 이제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결국 오메가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이용해서 위에 걸 한번 비교해 보서 결국 위에 것까지 이렇게 비교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전략을 이렇게 세우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게 F0니까 요거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게요. 조금 지우고 해보자. 여기를 지우고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지 안 나왔잖아요. 이 반지름이 RA, 여기 반지름을 이제 RB라고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EM 그리고 RA 그리고 오메가 제곱, 요게 지금 F0고요. 그리고 B는 M 그리고 RB 그리고
오메가 똑같은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가 2분의 3 F0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도 똑같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위에 걸 아래로 내린 다음에 2분의 3 곱해주면 되니까 3mRA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여기다 2분의 3 곱해주면, 여기다 2분의 3 곱해주면, 그러면 이제 약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 m 없어지고, 결국에 RB가 3RA구나 이제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3배구나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오죠. 그럼 속도가 바로 비교가 돼요. 어차피 속도 VA는 반지름 곱하기 오메가 각속도니까 RA 오메가, 그 A의 속도는 RB 오메가인데 얘가 3RA 오메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3배입니다. 속도가 3배예요. 그럼 운동에너지 구해라 그러면 이 A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그 질량이 2m이죠. 그리고 속도가 RA 오메가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B의 에너지는 2분의 1, 그리고 M, 그리고 3RA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하고요. 나머지 거 비교하면 오메가도 없어지겠죠. RA도 없어질 거고 2분의 9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각도가 똑같은데요. 지금 얘는 오메가로 돌리고 얘는 2오메가로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얘가 2오메가니까 당연히 이쪽을 향하는 구심력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각속도로 움직이니까 지금 반지름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구심력이 mr 오메가 제곱으로 보통 식을 쓰는데 혹은 뭐 r분의 mv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오메가가 큰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오메가가 큰 나 상황이 더 구심력이 크다. 4배 더 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장력이 두 종류가 있어요. P 장력이 있고요. Q 장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중력이 mg 작용할 거고요. 그럼 P 성분 중에서 윗방향 성분이 정확히 mg랑 같아야 되고 나머지 방향, 이 방향 성분이 구심력 역할을 해줄 거고 TQ는 이 TQ 자체가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해주겠죠. 왜냐하면 구심력 방향이니까. 그래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를 잘 한번 따져주세요. 그럼 TP 중에서 구심력 방향 그리고 TQ는 그대로. 그러면 뭐 이거 세타로 표현을 해보면 TP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TQ. 여기에 이제 총 구심력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얼마냐면 F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F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T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가 지금 TP 프라임일 거고 얘가 만약 TP라고 한다면 여기 또 MG가 그대로 있을 거니까 TP 프라임 중에서 또 윗방향 성분이 MG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각도가 똑같거든요. 각도가 똑같은데 지금 이것도 똑같으려면 결국에 이거랑 TP랑 TP 프라임이 똑같아야 돼요. 각도가 똑같으니까 그 성분 구성이 똑같아야겠죠. 결국 가에서의 TP랑 나에서의 TP는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P가 A에 작용한 힘은 가랑 나가 같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이상하고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누가 더 크냐면 A한테 지금 A는 원동하니까 A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예요. 근데 나가 더 빨리빨리 도니까 당연히 나가 더 구심 가속도가 큰 거죠. 가속도가.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 이거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군요. 디귿만 비교하면 되는데 Q가 A에 작용한 힘은 누가 더 크냐입니다. 일단 얘가 지금 F거든요. A에 작용한 힘이 총 F예요. 그럼 얘는 지금 구심 가속도가 4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F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분명히 이 F는 요렇게 해서 F고요.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T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TQ 프라임 요게 지금 4F거든요. 근데 Q가 얘가 지금 얘보다 4F가 더 커버리면 이게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 지금 그럼 이걸 무시하는 처사인데 그러니까 뭐 일단 계산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TP 프라임이나 TP나 똑같으니까 지금 TP 중에서 코사인 성분 이쪽 성분 더하기 이제 이 실 TQ가 작용하는 장력. 근데 지금 여기는 TQ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건 TQ라고 한 이유가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얘는 오메가, 쟤는 2오메가 그래서 이제 다르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TP 코사인 세타 이거 그대로 쓸게요. TQ는 F. 자, 그러면 TQ 프라임 빼기 TQ가 3F. 다시 말하면 Q 장력은 원래 거보다 나중 거랑 비교했을 때 3F 차이 나요. 4F 차이 나는 게 아니라 3F만큼 더 크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맞는 건 2번 하나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를 읽어오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단원을 좀 잘 해놓으면, 그래서 VT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V를 올렸는데 H만큼 올라오고 EH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총 3H를 움직이는 동안 바퀴가 반 바퀴 돌았어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가 올라갔다 내려온 걸 한번 속도 지형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 속도 V이고요. 얘가 중력과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처음에는 H만큼 올라갔다가 얼만큼 내려와야 되냐면 EH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T라면 여기는 넓이가 9배니까 여기가 T라면 여기는 루트 2T. 거리 제곱과 면적이 상관이 있으니까 결국 여기는 위치가 T의 1 플러스 루트 2 지점입니다. 근데 이때 얼만큼 흘렀냐면 이때 반바퀴 움직였거든요. 막대가. 그러니까 파이만큼 돌았어요. 각이. 그러니까 결국 각속도가 얼마냐면 각속도가 1 플러스 루트 2라는 시간 동안에 파이만큼 움직인 이게 이제 각속도가 되겠죠. 뭐 물어봤냐면 각속도 물어봤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답. 근데 지금 t 대신에 이제 다른 말을 써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가 t고 얘가 v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뭐냐면 기울기가 결국 중력각도 g죠. g. 그럼 결국에 t분의 v가 g란 소리니까 결국 우리가 t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g분의 v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슉 집어넣어주면 결국 v분의 g 1 플러스 루트 2분의 파이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보이네요. 여기 2번에. 그래서 이제 2번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를 풀 건데 6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선생님이 고민해 봤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빗면에서는 빗면에서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혹은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얘가 근데 아무튼 일단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한테 작용한 힘은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현재 어디로 올리냐면 이 수직항력과 중력이 합력. 얘가 가만히 있다가 냅두면 얘는 힘을 어디로 받을 거냐면 분명히 빗변의 수평한 방향으로 받겠죠. 이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 수직항력 더하기 중력의 합력이 지금 남은 게 지금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수직항력이랑 이 수직항력하고 중력을 합쳐서 이제 요게 돼야 되니까 수직항력은 절대 빗변의 이 수평한 방향으로는 힘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평한 힘은 어디서 온 거냐면 중력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 중에 중력을 이제 두 개로 나누면 아랫방향 힘과 이쪽 오른쪽 향한 힘, 빗변 방향이 수평한 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면 수직항력이랑 요게 딱 맞아서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거 이 초록색만 남아서 이제 힘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빗면에 있긴 한데 좀 상황이 다르죠. 얘가 원운동을 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A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받는 지금 R자인 방향이 빗면 아랫방향이 아니고 구심력이 받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힘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중력은 분명히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MH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얘가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용할 건데요. 얘가 총 R자인 방향이 빗변 아래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요.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중력은 절대 파란색 방향에 그 힘이 없어요. 이게 수직 아래로 작용하니까. 그럼 결국 이 파란색은 어디한테 왔냐면 수직항력 중에 일부가 온 거예요. 일부가 이 구심력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수직항력을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이 파란색과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나눌 수 있고, 얘가 알짜인 방향이 결국에 파란색 방향이라면 중력과 얘가 딱 같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파란색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인, 그래서 수직항력 N 있으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각도를 재보면 여기가 지금 MH가 될 거고요. 이쪽이 이제 구심력이 되겠죠. 근데 A의 구심력이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약에 EF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면 MH분의 EF인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이 B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B가 좀 더 높게 있긴 하지만 얘도 어차피 중력 MPG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항력 N을 받을 텐데 여기도 똑같이 이쪽으로 힘을 받으려면, 이렇게 힘 받으려면 수직항력 중에서 위로 향하는 성분의 힘이 MPG여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각도랑 다시 할게요. 여기 A에서 이 각도랑 사이 각도랑 여기서의 사이 각도는 같아야겠죠? 같은 빗변 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MPG분의 이제 근데 B의 구심력은 F라고 했으니까 A랑 2배 차이인다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A랑 B의 질량을 비교할 수 있어요. F 이렇게 갖고 G 중력과 약도 같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결국 A의 질량이 B의 질량이 2배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2m0면 얘는 질량이 m0인 상황. 얘는 원운동 어디서 하냐면 얘가 h, 얘가 3h니까 여기 반지름이 3r0, 여기 반지름을 r0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두 개 비교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운동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 생각해 줘야 되고, 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A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A 같은 경우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의 질량이 2m0죠. 2m0 VA의 제곱 이렇게 더하기 이제 이거 높이는 h니까 2m0의 GH 그리고 P는 2분의 1 그리고 질량이 m0니까 m0 그리고 VP의 제곱 더하기 m0G 높이가 3h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결국 이제 VA랑 VB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심력이 여기가 EF고 여기가 F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EF가 어떻게 나온 EF냐면 R0분의 MA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까요? R0분의 EM0 그리고 VA의 제곱이 EF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구하고 싶냐면 이걸 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넘어가면 이게 EFR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R0 그리고 P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식을 써보면 P는 구심력의 F인데 얘는 3R0분의 M0 VB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VB 제곱이 또 어디 있냐면 M0 VB 제곱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 넘어가면 얘는 얼마냐면 3 FR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최종으로 정리를 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 그리고 FR0 더하기 EM0GH고요.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3FR0 더하기 3M0GH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FR0랑 MGH0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막 비교를 해보면 정확히 2분의 3배 차이 나요.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3 곱하면 밑에 이렇게 탁 되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는 2분의 3배 차이 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A분의 2B니까 이 B가 아까 2분의 3배 더 컸죠? 그 답은 1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 원판 같은 게 지금 세 개가 동시에 맞물려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A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면 B는 따라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야겠죠. 맞물려서 같이 돌 거면. 그러면 반대 C는 다시 이제 이렇게 도는 상황. 그러니까 C는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건 뭐 니은은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만나는 점을 잘 보세요. P가 이렇게 올라가고 Q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들이 이렇게 마찰 없이 마찰이다. 서로 이렇게 비벼지지 않고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려면 결국 속도가 같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각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얘네들의 그 원판 끝에서의 속도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 B에서든 C에서든 A에서든. 그래서 그거를 딱 주의하고 보시면 B의 주의가 2초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각속도가 얼마냐면 B 같은 경우에 WB가 2초 동안에 2파이 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각속도가 파이예요. 파이 퍼 세크. 자, 그러면 이제 B에서의 속도를 계산해 보면 이 여기 완전 바깥의 속도 우리 보통 V는 R 오메가니까 속도가 파이 R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도가 파이 R이에요. VB가 VB. 근데 VA도 어차피 파이 R로 움직여야 돼. 근데 얘가 3R이니까 오메가 A는 3분의 파이다. 그리고 여기 C는 2분의 파이로 움직여야 된다. 각속도가 오메가 C는 이렇게 해야 속도가 서로 이 여기 끝에서 똑같은 속도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A의 주기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오메가 A가 이제 3분의 파이라는 건 6분의 2파이 결국 6초 동안에 2파이만큼 돌아간다는 소리니까 주기는 6초 맞고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얘는 주기가 6초 그리고 B는 2초 그리고 C는 이제 4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만나는 거 최소 공간에서 생각하면 12초. 이것도 맞는 거.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보면 이제 케플러 법칙이 나오네요. 주기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나오는데 보통 주기는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t 제곱과 장반경의 3승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64분의 125죠. 125. 그럼 이게 정반경의 3승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이게 세제곱근으로 나눠주면 4분의 5배. 결국 정반경이 4분의 5배다. 정반경이 4분의 5배라는 건 그냥 끝에서 끝까지가 4분의 5배다. 이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B부터 D까지 이 거리랑 그리고 A부터 C까지 이 거리가 4분의 5배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접근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어진 게 P 같은 경우에 2F고 8분의 1F다. 결국 중력이 가장 쓸 때가 2F고요. 가장 약할 때가 8분의 1F라고 하는데 보니까 16분의 1배로 줄었어요. 우리 보통 중력 F는 G R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16분의 1배로 줄었다는 건 거리가 4배 차이 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P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제일 짧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가장 긴 여기가 얼마냐면 4R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배 차이 나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또 주어진 게 하나 더 있는데 B랑 C 거리가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R이에요. 그럼 여기가 4R이니까 여기 3R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4분의 5배라 했거든요. 총 장반경이. 그러니까 지금 A부터 C까지가 총 5R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5분의 4가 돼야 되니까 4R. 4R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R이니까 얘도 2R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그럼 이제 주어진 거 다 지금 조건 가지고 뭔가를 구해낸 것 같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속력은 A가 C보다 크다. 속력은 A랑 C 놓고 오면 행성에서 가까울수록 속도는 빠르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이상하네요. 질량은 P가 Q의 2배라고 했는데 어떤 걸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지우고 좀 깨끗하게 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까 나온 단서 해보면 3R R, 2R 이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최대값일 때 가장 가까울 때가 지금 힘이 2배 차이 나요. 가장 가까울 때가 Q는 B일 때 그리고 P는 C일 때거든요. Q가 여기 있고 여기에 P가 있고
이게 Q가 있을 때. 근데 지금 반지름 지금 거리가 똑같죠? 반지름하고 거리가. 그러면 우리 중력은 R 제곱분의 G 그리고 행성 질량 그리고 Q의 질량 그리고 또 하나는 G R 제곱분의 행성 질량 그리고 P의 질량 이건데 지금 이게 지금 2배 차이 나거든요. P가 더 커요. 2배 더. 그러니까 이 하면 둘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결국에 질량 자체가 P가 2배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에 몇 배 차이 나는지 보면 Q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울 때가 R인데 가장 멀 때가 3R이에요. 이거 3R. 그러니까는 R 제곱분의 1배로 작아지니까 9분의 1배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질량이 일단 3배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최대값 비교해봤더니 지금 3F고 하나는 F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조절을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4F0랑 3F0 곱하기 3씩 하면 뭐 똑같으니까 이제 숫자를 좀 예쁘게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얘도 조금 바꾸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3을 곱해주니까 9분의 4 F0가 되는 거고 여기는 4분의 3 F0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건 9분의 1배가 됐네. 9분의 1배가 됐다는 건 힘은 R 제곱분의 1이니까 얘가 만약에 R이면 얘는 3R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힘을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3F0랑 4F0. 자, 지금 이 힘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거리 제곱 R 제곱분의 이제 R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G 있고요. 그리고 행성 질량 뭔지 모르니까 라지 M 그리고 스몰 m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4F0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G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거리 제곱하고 라지 M 그리고 3M 했더니 3F0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거 3 한번 약분해 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떤지 봐야 되니까 이걸 좀 이렇게 바꿔 놓으면 G 그리고 4R 제곱분의 M 스몰 m이 F0니까 지금 오른쪽 F0가 같다라고 놓으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R 제곱 나와야 되니까 네모가 2R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2R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면은 지금 4분의 1배로 줄었으니까 거리가 2배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4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A 같은 경우에는 A는 어떻게 되냐면 행성이 이렇게 뭐 행성이 됐든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R 하나는 3R 이렇게 지금 움직인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타워 운동한다는 소리고 얘가 A. 요 B 같은 경우에는 2R에서 4R까지 이렇게 타워 운동한다는 소리예요. R 여기도 R 이렇게 얘가 B 두 번째 게. 그러니까 정반경을 비교하면 정반경이 A 같은 경우에는 정반경이 총 2R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정반경이 총 3R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반경이 2분의 3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럼 T의 제곱이랑 정반경이 3승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3승해 보면 8분의 27. 내축이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주면 8분의 27배 루트. 그러니까 A가 T면 얘는 루트 8분의 27. 그래서 4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10번 볼게요. 자, 10번을 보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R, 여기 3R 나오고요. 그리고 주기가 이렇게 차이 난대요. 주기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건 T제곱 정반경 3승 관계 있으니까 이거 제곱해보면 이제 8이죠. 8이랑 A 3승하고 관계 있으니까 정반경이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랑 요거 전체랑 비교했을 때 2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2R이면 딱 맞겠죠. 이렇게 3R 전체 하면 6R이니까. 그래서 R은 X는 3R이 아니고 2R이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니은 틀렸고. 그럼 가속도 물어봤습니다. 가속도는 중력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중력은 G R 제곱분의 M 스몰 m인데 이게 F는 ma니까 결국 가속도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요렇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G 그대로고 행성 질량 그대로니까 거리랑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P 위치에서는 A든 B든 질량과 상관없이 결국 P 위치에서는 거리 제곱과
행성의 질량 그리고 중력상수만 관계했으니까 가속 크기는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의 최대값, A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의 최대값은 B에 작용하는 중력 최대값의 25배다. 이거 한번 해보면 되지. 여기가 R이면 이 거리는 지금 5R이거든요. 그러면 P에서 A의 중력값은 최대값이니까 이것은 P 지점이고 B의 최소값은 이 지점이겠죠. 그거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P에서 A 최대값 이거 한번 구해보면 R 라지 R이죠. 라지 R 제곱분의 G 그 행성 질량 라지 M 그리고 A의 질량 M 이게 될 거고요. P 같은 경우에 최소값은 여기죠. 그러면은 5R 제곱이니까 25R 제곱분의 G M 그리고 B의 질량이 2M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쭉 해보면 25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얘가 위에 2가 있으니까 2분의 25배 차이 나는 거죠.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거 1번 하나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일단 가속도 크기의 최소값이 P가 Q의 4배라고 있거든요. 가속도가 4배 차이 난다는 건 거리는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뭐 이유는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문제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Q가 P의 가속도 크기의 최소값, 가속도 크기가 최소가 되는 거는 가장 멀리 있을 텐데 그게 4배 차이 나는 건 거리는 2배니까 여기가 R이면 여기가 2R 된다는 의미겠죠. 또 하나는 이제 질량이 2배 차이 나다. Q가 P의 2배다. 그러면 Q가 2M, P는 M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또 하나 뭐 또 있나요? 5가 카운트의 중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거리랑 정확히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뭘 말할 수 있냐면 총 거리가 3R이잖아요. 이 총 거리가 3R인데 여기가 딱 가운데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3R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이 거리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2분의 R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거리에 관한 거는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A랑 B P 입장에서는 B가 가까운 곳 A가 먼 곳이니까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기억 괜찮은 말. 공전주기는 얼마냐?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전반경이 총 3R의 절반이니까 전반경이 2분의 3R.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장반경이 총 2분의 3R이니까 4분의 3R. 장반경만 비교하면 장반경이 2배 차이 납니다. 장반경이 2배 차이 나니까 주기는 2루트 2배 차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2루트 2배다. 니은도 괜찮군요.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의 최대값 물어봤어요. 최대값. 그러면 가장 가까울 때를 따져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Q는 가장 가까운 게 이 지점. Q는 여기, 그 P는 여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해 봅시다. 그럼 Q에서 여기서의 중력은 거리가 2분의 1 R 제곱분의 GM 그리고 Q의 질량이 2M이에요. 그 P 같은 경우에는 R 제곱분의 GM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4배가 아니고 이게 질량도 2배 있으니까 총 8배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8배 맞네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님 이거 다 고르면 되고요. 요것이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이게 뭐지? 주기의 제곱이 정반경의 삼순과 관련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궤도가 보면 얘는 지금 원궤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타원 궤도 같아요. 일단 이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Q의 공전주의가 T이다 라고 했습니다. Q의 공전주의가 T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여기 R이고요. 여기도 R입니다. 근데 원 생각하면 여기가 2R 반지름 2R이니까 여기도 2R 나와야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R 되겠네요. 그럼 타원도 잘 생각해 보면 타원도 지금 원궤도 하는 거에 지금 그 정반경이 반지름이 2R이거든요. 궤도가. 근데 지금 타원도 보면 총 길이가 이쪽으로 따지면 4R이니까 얘도 장반경이 2R이에요. 그러니까 장반경이 길이가 같으니까
원궤도든 타원궤도든 장방경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에 얘는 주기가 같다. 그러니까 P의 공전 주기도 똑같이 T여야 되는 상황. 자,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A가 더 멀리 있으니까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속도는 C에서 가속도는 거리랑만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리가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P가 A에서 B까지, P 같은 경우에 P가 A에서 B까지 정확히 절반 이동했네요. 절반. 이렇게 갔으면 이제 2분의 T 총 주기의 절반이겠죠. 세고 맞는 건 기억과 디귿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